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0일 마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또 가파른 조정을 보이네요. 미증 시장은 선물 시장도 안 좋고, 홍콩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외국인 기관 순매도도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마감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도 오늘 장중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예. 이 유럽 승인 이후로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계약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왔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 봉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전 본격적인 오미크론의 어떤 역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발발했을 때 주가에 비해서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교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이미 실적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셀트리온의 레크로나가 그 실적을 커버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현재 시장 흐름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목균형표가 제가 주로 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노란색이 이제 채널을 하나 더 추가로 또 입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좀 넣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제 상단부와 하단부를 기점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안에 있는데, 이게 이탈하면 과매도 구간으로서 좀 매수, 그다음에 또 돌파하면 이제 또 과매수 구간으로서 수익 실험,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좀 즐겨보는 그런 어떤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좀 나왔습니다.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 80을 기점으로 80 이상일 때는 어떤 좀 단기적 트레이더들이 어떤 매도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20 이하일 때는 또 매수의 관점, 이런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거래량, 외국인 지분 흐름, 그 다음에 수급,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만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스토캐스틱, 아니면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서 샀을 때 돈을 벌었다 해서 여기에 무조건 때려 부어서 이제 과거에 보니까 맞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서 샀으니까 다 수익 나네, 하단부에 사서 상단부에 팔고 하단부에 사서 이렇게만 하면 떼돈 벌겠네,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단부 이탈했을 때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죠? 예, 폭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지표다. 보조지표라는 건 뭐죠? 내가 삶에 있어서 보조수단, 주수단이 있으면, 자동차는 어떤 교통수단 중에 어떤 보조수단이죠. 예, 버스, 지하철, 이런 건 보조수단입니다. 다리,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동경을 가려고 하는데 다리로는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비행기, 배, 이런 걸 타야 됩니다. 버스, 기차, 이런 수단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런 지표들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참고 자료로서 주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말 보조지표로서만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팔면 또 무조건 떨어진다도 아닙니다. 네. 수급도 어디까지나 흐름을 체크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지, 외국인이 기관이 샀잖아요. 그럼 오늘 올랐어야지. 왜 떨어지는데? 떨어지잖아요. 외국인들은 본국의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합니다. 본국 시장이 좋으면 주식을 본사에서 계속 사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본국 흐름이 나쁘면 한국 주식을 팔아라고 신호가 오면 그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할 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중에서 근데 특별히 이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쪽 섹터를 좀 더 담아라. 이쪽은 좀 비중을 비워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죠? 월말 윈도우 드레싱, 연말 윈도우 드레싱. 포트폴리오 변경 작업을 하죠. 좀 더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어떤 단기적인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수급창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이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회사가 좋아지고 있구나를 감지하고 주시장이 다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주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데 오미크론 여파로, 코로나 여파로 셀트리온은 오히려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 다시 이제 저점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전략이 이제 결심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나가면 될 것같아요.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매도도 과거에 뭐 10만 주 단위의 거래량에서 지금 좀 줄어드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은 조금 줄었습니다. 막 20만 주씩, 막 27만 주씩 이런 식으로 막 미친 듯이 때려 부었던 시절에 대비해서는 이제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고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쯤 나오겠죠. 그러면 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배당도 이제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호재들이 이제 슬슬 호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많았던 시절에서 이제 하나씩 호재가 많아지는 거죠. 실적도 좋아진대, 유럽 수출도 좀 더 나올 것 같대, 배당도 준대, 그다음에 주식 배당도 준대, 좋은 얘기들이 이제 더 많은 거죠. 과거에는 뭐 레귤러 수출도 안 되고 유럽 승인 언제 나올지도 몰랐고 외국인 맨날 공매도 치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하고 이랬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하지, 그다음에 배당도 주지, 주식 배당도 주지, 좀 있으면 또 4분기 실적 발표도 좋다지, 근데 여기서 레귤러나가 더 팔린다면 더 실적 더 좋아질 수 있지. 그러니까 악재보다 호재가 많은 시장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힘이 좋으니까 여기서 수급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국면이고, 뭐 스토캐스틱이나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페어, 선행스팬 모든 것들이 밴드가 좀 얇아지면서 어떤 흐름이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페어 후행 스팬도 캔들을 돌파하고 이제 꼬리를 살짝 드는 모습이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기준선만 이제 돌파해 준다면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저는 셀트리온 쪽은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몰빵을 해도 안 되죠. 근데 뭐 신용 미수 해도 안 되죠. 어디까지는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뭐 다양한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얘기도 드리고 있고,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고 있고, 욕심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제 마지막은 또 책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머리가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저런 지식을 쌓았으면, 어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책을 썼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가 중학교가 이제 불교 학교였는데요. 이제 불교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그건 뭐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그 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갔는데 그 학교가 이제 범어사 불교 이제 중학교가 이제 범어사 재단에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 수업이 있었고, 아침부터 뭐 불교로 뭐 이렇게 명상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그런 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까워졌던 거죠. 그렇다고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사상들을 이제 시험도 치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러나 보다. 이제 불교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자비로움이 항상 강조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자비로우셨죠. 그래서 자든지 장난치든지 떠들든지 뭐 굉장히 좀 자비로웠습니다. 그래서 불교 시간은 잠자는 시간. 절반 잡니다. 절반 자고 절반은 그냥 듣는 척 하는 것 같고, 뭐 뭔지를 모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무슨 이 열반이 무엇이며 뭐 탐욕이 무엇이며 욕심이 뭔지를 모르죠. 그냥 우리는 놀고 떠들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런 시절에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배웠던 것들이 이제 어른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였던 것 같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시달타가 이제 고행을 하면서 뭐 어제도 제가 이제 주말에도 얘기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영국을 갔는데, 영국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게 그 점이었다는 거죠. 내가 한국에 있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영국에 있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타르타도 불교에 나왔던 이 부처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불교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욕심,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뭐 열반이라 이제 뭐 스님들이 이제 뭐 예전에 유명하신 뭐 성철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열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해탈됐다 아니면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뭔가 어떤 욕심에서, 탐욕에서 아니면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는, 해방되는 것들을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이 이제 글자가 참, 저는 이 글자가 이런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불을 끄는 거구나.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던 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끄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뭐 이런 거죠. 내용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나오는데, 뭐 여기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남녀가 특히 이제 모두 다 남녀를 만나봤으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을 경험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즐거움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거나 또 커지기를 기망한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를 몇 년씩 꿈꾸지만 실제로 찾았을 때 만족하는 일은 거의 없다. 상대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가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 너무 값싸게 안주했다고 느낀다. 심지어 용케 둘 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리라. 돈도 마찬가지고, 요 전장에는 이제 돈 얘기도 나오는데,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이 있고 싶고, 2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이 있고 싶고, 1000만 원 있으면 1억이 생기고 싶고, 저도 느낍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집착들, 그런 욕심들, 그런 마음들이 영원히 끝이지 않더라고요.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더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스시 먹어보니까 오마카세가 너무 맛있는 거야. 야, 이 집보다 더 맛있는 오마카세가 없나? 또 찾아가는 거죠. 또 찾아갔어. 그 집에 갔어. 근데 뭔가 좀 되게 미묘하게 더 맛있긴 한데, 또 이 집보다 더 맛있는 집 없을까? 또 찾아가는 거죠. 근데 찾아갔는데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또 맛이 없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스시가 이렇다면 또 뭐가 맛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끝이 없더라고요.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집 따뜻해요. 근데 또 더 좋은 집, 더 큰 집, 자꾸 욕심을 제 스스로 그거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이런 뭐 불교책도 읽고, 뭐 주식도 해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 해보니까 제가 좀 깨달은 거는, 어떤 우리가 정신도 있지만 심리적인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능도 있고, 이 DNA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인류는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그 생각, 집착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DNA, 이 사피엔스라는 이 지금 책을 지으니까 이 지금 불교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이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네안데르탈린을 물리치고 살아남았던 이유는 이 본능이 집착이 있고 욕심 있고 탐욕이 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편한 데 살려고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이 담합하고 100명, 200명, 1000명은 군집을 이루어서 네안데르탈린 다 죽이고 호랑이 다 죽이고 맘모스 다 죽이고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 DNA 본능이 지금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성찰하고 노력하고 해도 완전히 그거를 떨쳐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느끼는 거는 그 욕심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탐욕 또한 우리의 것이다. 뭐 이 여자 만났는데 딴 여자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본능인 거죠. 그것이 내가 나는 불손해, 나는 불결해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돈이 있는데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거는 내가 본능적으로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거구나. 내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배가 고픈 거는 내가 저녁에 너무 덜 먹었구나. 내가 욕심쟁이여서 내가 뭐 괴물이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본능이 내 위가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도 늘 그게 있는 거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난 종족 번식, 내가 더 좋은 종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더 개선되기, 발전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니 그런 수많은 욕심과 번뇌들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서 제어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오히려 오바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거죠. 줄여나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먹고 싶다고 계속 먹을 수 없고 사고 싶다고 계속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선을 수용을 하되 그것을 행동을 하되 그것을 참지 말고 표현을 하되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스마트하게 아니면 좀 젠틀하게 부드럽게 잘 해나간다는 게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주식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본능이니까. 돈을 벌고 싶어요.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스마트하게 잘 활용해서 내가 돈을 10억 벌고 싶다고 해서 막 셀트리온을 10억을 사고 10억에 또 대출 10억을 받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무분별한 제어 불가능한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10억 벌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적절하게 비중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배당도 받고 어떤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자기 스스로 어떤 이런 지금 집착과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 주식이든 뭐 사람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맥락은 똑같더라. 그 맥락만 파악하면 우리 앞으로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모든 행복과 모든 것들은 내 마음속에 있더라. 그 얘기를 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